예, 하나금융지주가 당초보다 인수가격을 11% 깎아서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론스타와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8년 만에 4조 6,635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나게 됐는데 애초에 계약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이른바 먹튀를 방조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역시 또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를 연결했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집중해 오셨습니다. 전성인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금융위원회 결정이니까 론스타가 주가 조작을 했으므로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외환은행 보유 지분도 조건 없이 매각하라라는 것인데 바로 먹튀 논란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먹튀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만. 네네. 그것을 방조했다라는 얘기도 되는데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 걸까요? 예, 우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번 처분 명령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예. 하나는 당초부터 은행을 소유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려야 왜 먹튀 논란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번 처분 명령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처분 명령은 마치 겉으로는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인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예. 진실은 떠나려는 자의 앞길을 치장해주는 축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당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론스타는 당초에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었는데 이를 속이고 외환은행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산업자본 심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외환은행 인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심지어 산업자본 심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산업자본 심사를 했다고 주장을 했죠. 이런 잘못들이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먹튀라는 불만이 튀어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함부로 이렇게 소유할 수 없다. 그런데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근거는 그럼 어떤 걸까요? 론스타는 수많은 특수관계사들을 그 당시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현재도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얘는 이미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일본의 PGM이라는 대규모의 골프장 관리 회사를 운영을 하고 그 밑에는 많은 골프장들이 실제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최근 점점 커져서 최근에는 4조 원을 넘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요. 최근에도 산업자본이고 또 2003년 당시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누락된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본임이 확실하고요. 근데 2003년과 관련해서는 아마 근일 중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음을 입증하는 발표가 시민단체 쪽에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에 있으리란 말씀이신가요? 오늘은 아니고 제 가까운 시일에 내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은행법 2조 1항 9호 보면 은행 인수자의 자본 중 25% 이상이 산업자본이거나 동일인 중에 그러니까 본인 플러스 특수관계인이죠. 이 중에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런데 론스타는 여기에 다 걸린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론스타는 이제 저희가 론스타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두 개를 동시에 보일 수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본 골프장만 해도 그 자산 총액이 4조 원이 넘기 때문에 자산 합계가 2조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요. 2003년 경우에는 양쪽에 다 문제가 생기는데요. 특히 그 25% 그 자본 비율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점은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금융위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게 정반대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 제대로 그럼 실사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이제 금융감독당국도 발표 시에 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금융감독당국의 발표 내용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론스타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이건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는 얘기죠.
감독 당국이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든지 하도록 만들어서 심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감독 당국이 할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자료 제출 여부를 거부하면 과태료 등 감독상의 시정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또 임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자료 타령만 한다는 것은 감독 당국이 론스타의 신여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저희가 알기로 현행은행법을 보면 6개월마다 그 산업자본인지 아닌지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애초에 그 계약이 맺은 지가 8년이 지났는데요. 네네. 8년 동안 제대로 그러면 그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적어도 겉으로는 계속 꼬박꼬박 심사를 해왔다는 것이 감독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를 들면 인수 당시에도 심사를 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의 실무자 증언이 논의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됐습니다만 경제개혁연대라는 시민단체가 그동안의 심사 서류를 공개해라라는 소송을 했는데 거기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조만간 자료가 공개될 텐데요.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았는지, 그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그 실무자의 증언이 맞았는지, 아니면 심사를 해왔다고 하는 감독 당국의 그동안의 공언이 맞았는지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정 교수님하고 이게 사실 지난 얘기가 돼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매각하고 나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먹튀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른바 징벌적 매각 얘기가 나오는데 징벌적 매각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징벌적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론스타가 부당하게 외환은행 주식을 가졌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어떻게든지 박탈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경영권 프리미엄을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밉다고 무조건 처벌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예쁘다고 무조건 예외를 허용해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법한 소유자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건 시세 차익도 경영권 프리미엄도 다 가지고 떠나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인수할 자격이 없는데 인수를 해서 현재의 주식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자본이득도 경영권 프리미엄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 양자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먼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그동안에 적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이른바 징벌적 매각을 할 수도 강제할 수 있겠으나 아까 초반에 쭉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금융당국이 만일에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면 그건 또 할 말이 없는 부분이 되는 게 아닌가요? 물론 금융감독 당국이 잘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묵인하고 심사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론스타의 흠결이나 허물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론스타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미 자기가 산업자본이 아님을 주장을 하고 자료도 그렇게 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론스타의 잘못이 덮어진다기보다는 감독 당국의 잘못이 추가될 뿐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그 잘못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잘못을 지금이라도 바로 세우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의에 부합한다고 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보다 현실적으로는 금융감독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전성인 교수께서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보자면 징벌적 매각이 좀 어려워 보이니까 예를 들면 협의를 통해서 론스타가 이익을 최소화하고 떠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예, 저는 징벌적 매각은 이제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소송의 가능성도 포기하고 서로가 만족한 상태에서 떠나자. 다만 그 내용은 저는 이제 징벌적 매각보다 조금 더 원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매각은 경영권 프리미엄만 박탈하자는 것인데 저의 주장은 시세 차익도 론스타에게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처벌의 강도로 보면 제가 주장하는 합의에 의한 해법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회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다수결에서 표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주식이라도 그 주식을 한 사람이 많이 보유할 수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의결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결과 이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 회사를 경영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식을 가지는 자에게 붙는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서 살 때는 주당 8,000원 안팎이 되겠지만 이제 론스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51%가 넘기 때문에 많은 주식이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론스타가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무튼 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허탈함을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로부터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